바이스톰입니다. 오늘은 바이스톰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넷플릭스 콘텐츠 이야기할 때면 한류의 인기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언급하시는 아쉬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이 한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90년대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 방영되면서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 초 겨울연가가 일본과 대만을 비롯 동남아시아에까지 연달아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물결, 한류를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이 중국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당시 한류가 퍼져나가는 양상은 상당히 점진적이면서도 파편화된 확산으로 우리의 주변 국가 몇몇을 상대로 서서히 퍼져나갔는데요. 물론 그 외의 나머지 대륙으로도 서서히 알려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아시아 외에 다른 곳에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하는 것은 소수의 한류 매니아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탁월했던 한국 대중문화 아티스트들의 실력과 커뮤니티화되어 한국의 콘텐츠들을 번역하고 전파해왔던 한류 팬덤의 힘은 한류가 세계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한류가 전 세계 주류로 올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매체 아시아뉴스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IT 기업 CEO 엘버트 루시우스는 한류는 기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라는 칼럼을 기고하였는데요. 필자는 한국의 K-팝은 다양한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팬들과 소통했으며 팬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전략을 잘 펼쳤다 평가했습니다. 또한 필자는 한류가 소프트 파워와 국가 브랜딩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라면서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 30년 동안 신중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 강국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성공의 핵심 원동력이 바로 기술이었다는 사실이라 말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는 디지털 혁명과 맞물려 있었다는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 한류의 세계화에 가장 주요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필자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한류가 전 세계 주류 문화가 될 수 있게 만든 것이 기술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힘이었죠. 유튜브나 X와 같은 소셜 플랫폼에 더해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오직 넷플릭스 덕에 잘 되었다는 것인가 하면 그건 사실 틀린 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넷플릭스 덕분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으로 한류는 거대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화, 딱 그것만 놓고 보면 정말 고마운 파트너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득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콘텐츠들 덕에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의 플랫폼으로 올라서는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로 다른 두 국가 간에 벌어졌던 역사상 최고의 기술과 대중문화 콜라보 성공 사례였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올해 하반기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롯해 엄청난 한국의 대인기 작품들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고 벌써부터 2025년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업 구조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구독자 유치와 구독자 유지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들 뿐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미국과 영국 콘텐츠들이 구독자 유치에 더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OTT 시장의 핵심은 북미나 영국, 유럽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최고의 격전지는 아시아와 남미 대륙이고 그곳의 최고 인기 콘텐츠는 한국의 콘텐츠들이기에 한국 콘텐츠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미권 콘텐츠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2025년 한국 콘텐츠 라인업 발표에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넷플릭스의 주가에 우리나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보면 넷플릭스가 왜 한국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및 투자 분석 회사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최근 넷플릭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기사는 넷플릭스의 아시아 콘텐츠 확대가 넷플릭스 주가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해 들어 동종업계를 앞지르며 무려 44.2%나 주가를 상승시킨 넷플릭스의 성공 방식은 콘텐츠를 더 확장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글로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기사는 넷플릭스가 특히 아시아에 더 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의 부산국제영화제와 협력하여 아시아 전역
130곳 이상의 제작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는 아시아 콘텐츠 업계의 리더들을 넷플릭스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였고, 넷플릭스가 아시아의 콘텐츠 제작자들을 육성하려는 노력의 중요한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런 시도를 꾸준히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희망이 바로 한국이라는 기사인데요. 넷플릭스는 한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아시아 시장에서 오리지널 작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오직 한국 작품들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디즈니, HBO, 애플 등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와 이익 마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재, 넷플릭스의 아시아 투자가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넷플릭스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시아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곧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한국 작품들의 흥행 여부가 넷플릭스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 예상한 기사인데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가 넷플릭스에 다 퍼다주는 꼴이다, 넷플릭스만 좋은 일 시킨다 라는 의견을 댓글창에 달아주시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플랫폼인 코코아의 세계 확장을 적극 환영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 콘텐츠 및 필름마켓에서는 넷플릭스의 지배력에 맞서는 아시아 OTT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 공동의 펀드를 형성하자는 논의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기도 하는 등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초거대 기업들조차 넷플릭스에게 밀릴 정도이니 아시아 국가들의 조그마한 OTT들은 넷플릭스를 이겨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하지 않으면 콘텐츠 유통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토종 OTT들도 스포츠 중계를 무기로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넷플릭스와 정면 대결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그러니 세계적 기준으로 본다면 비교 자체가 무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가 넷플릭스와 할리우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도 한류를 전면에 내세워 간접적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금융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K-드라마 거대 기업 CJ가 할리우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사업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간 1조 원, 7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폭발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는 현재 한국 국내 기업은 증가하는 제작 비용과 국내 플랫폼에 감소하는 광고 수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CJ E&M은 이런 한국 내 산업 침체를 극복하고자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 미국과 일본 현지 직접 제작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 티빙도 미국, 동남아시아, 일본은 물론 중동과 인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즉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통해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현 상황에 이제는 정면으로 도전을 해보겠다는 포부인 것이죠. 할리우드와 직접 경쟁하겠다며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 물론 7억 5천만 달러는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 매년 최소 130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나마도 2022년에는 168억 달러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할리우드 파업 여파 등으로 130억 달러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콘텐츠 투자 비용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거의 20배가 차이나는 상황에 정면 도전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천문학적으로 쓰는 콘텐츠 제작 비용과 CJ E&M이 사용하는 콘텐츠 제작 비용의 돈의 가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의 참여로 한국 제작사들의 제작비가 오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드라마 한 회당 제작비는 5억에서 15억 원 정도인데요. 반면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오리지널 드라마의 경우 한 회당 제작비가 무려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까지 들어가는 것이 평균이죠. 인기 드라마인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회당 제작비가 무려 3천만 달러였습니다. 결국 CJ보다 회당 10배 이상의 제작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넷플릭스이기에 상대적인 투자 금액의 간극이 크다고 해도 어쩌면 경쟁력에서는 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제작비의 차이로 인해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 차이는 보여지는 수치에 비해 그리 큰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금액 차이는 결국 세계를 놓고 보느냐 아니면 한국 시장만 놓고 보느냐의 시장 규모의 차이에서 온 것이기에 우리 토종 플랫폼들과 한국 제작사들이 한국 시장을 벗어나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 이런 차이도 결국에는 좁혀지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이미 우리나라 K 콘텐츠 OTT인 코코아는 BBC와 협약을 맺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콘텐츠 제작사들의 해외 진출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CJ ENM이 티빙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넷플릭스 좋은 일만 시킨다고 푸념하는 일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요즘 CJ ENM 주가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번 계획이 꼭 성공해서 기업도 살고 한국 대중문화도 살고 주주분들에게도 기쁜 일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삼성도 CJ와 손잡고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필살기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는 CJ ENM과 우리나라 기업 UID 등 한국 대표 콘텐츠 제작사들이 미국 무료 광고 지원 채널인 삼성 TV 플러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약 4,000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제공했다 보도했는데요. 그리하여 삼성 TV 플러스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채널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삼성 TV에 사전 설치가 되어 있는 어플인데요. 그래서 삼성 TV와 갤럭시 기기에서 이 콘텐츠들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보다 더 방대한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보유하게 된 삼성 TV 플러스는 한국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차별화까지 무기로 삼아 넷플릭스에 맞서고 있는 것이죠. 2023년 기준 미국 TV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50%가 넘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 TV 제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공급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제작사들과 삼성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광고를 반드시 시청해야 하는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이기에 그 확대 속도는 더욱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에 대항할 국내 플랫폼이 당장 생겨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삼성 TV라는 거대한 실물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맞서볼 만한 창구가 열린 것이라는 점에 기사도 주목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들과 TV 채널들 간의 한국 콘텐츠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는 기사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이 한국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코코아나 라쿠텐 비키 등도 한국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여기에 티빙을 해외로 확장시키려는 야망을 가진 CJ ENM이 삼성, 뉴와 손잡고 북미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기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는 것인데요. 삼성, CJ, 우리나라의 제작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종 OTT들이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아성을 뛰어넘기 위해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수한 한류 콘텐츠들은 우리 토종 기업들의 세계 진출을 돕고 그 기업들은 또다시 우리 콘텐츠들을 세계 주류로 더 확장시키는 선순환으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시대가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